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대한청각학회 주관 제25차 보청기 워크숍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보청기를 처방하고 피팅을 하면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들을 모아 정리하고 이해 피팅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피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의 제작에 도움을 주신 서울 아산병원 보청기 클리닉의 이메린 청각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보청기 클리닉을 운영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청기의 정확한 피팅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환자의 정확한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음 분별력 검사, 불쾌 역치 등을 통해서 정확한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RIC형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환자들 중엔 다른 보청기의 형태, 예를 들어 CIC형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환자의 청력 정도와 귓구멍 형태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청력 역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환자들마다 실제 보청기를 사용하는 환경이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울림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 교회나 성당에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처방 이후 환자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듣고 피팅에 참조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외도의 모양이 제각각이죠. 그래서 시리 측정, 리어 이어 메저먼트를 통해서 실제 보청기가 우리가 예상한 값만큼 제대로 소리 전달을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기적인 상담과 청력 검사 및 추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뭐니 해도 정확한 청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외부에서 제작하길 원하시는 경우라면 저희 병원 청력 검사지를 복사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보청기 상담 및 피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청을 주소로 외래 내원하신 경우 수능 청력 검사, 고막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서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난청인지 우선 확인을 하고 보청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한 이후 환자의 청력에 맞춘 보청기를 시험 착용하고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착용을 결정하고 보청기를 전달받는 첫날 우선 환자의 청력도에 맞추어 2cc 커플러를 이용해서 테스트 박스 매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청기의 주파수별 증폭 정도, 한계 출력 레벨값 등을 세팅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외도의 실측을 통해서 2cc 커플러와의 차이값인 RECD, Rear Ear Coupler Difference 값을 결정해 줍니다. 물론 보청기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드려야겠죠. 저는 이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항상 보청기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부득이하게 보청기를 귀에서 빼야 하는 경우 주머니에 넣지 말고 케이스에 넣으실 것과 특히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경우 RIC 보청기를 가장 먼저 착용하고 안경 혹은 마스크를 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마스크 벗다가 보청기가 덩달아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한 달 뒤 스피치 매핑을 통해 REM, Rear Ear Measurement와 펑셔널 게인 측정을 시행하고 한 달 동안 지내면서 환자의 생활 환경에 부족했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질문하고 REM 결과에서 주파수별 증폭 목표에 모자라지는 않는지 너무 과도한 소리가 귀로 들어가는지를 측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보청기 클리닉에서는 보청기 팁을 정확하게 삽입하고 검사를 하는 데 비해서 실제 생활에서는 환자들이 보청기를 귓구멍에 너무 얕게 삽입해서 덜 들린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청기의 정확한 착용에 대해서 재교육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사용에 익숙해진 경우에는 필요시 추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너무 다른 공간, 예를 들어 교회용, 식당용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석 달 뒤에는 수능 청력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REM과 펑셔널 게인을 측정하고 피팅을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4-5달 정도 사이에는 큰 청력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드물게 청력이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나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맞춰 보청기 성능을 평가하고 피팅을 시행합니다. 이후로는 매 6개월마다 수능 청력 검사와 REM 측정을 통해 피팅을 진행합니다. 제 보청기 클리닉에서 자주 듣는 보청기 착용 후 불편함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청기 팁이 자꾸 빠져요. 예를 들어 보청기가 윙윙 운다고 표현하시죠. 보청기 소리가 너무 작아요. 반면에 보청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환경 소음이 너무 커서 대화가 방해돼요. TV 시청할 때 여전히 똑똑히 안 들려요. 식당에서 대화할 때 힘들어요. 먼 곳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가까운 곳 소리가 안 들려요. 소음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를 반복해요. 전화 받을 때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받을 때가 더 크게 잘 들려요.
이상 9가지 대표적인 보청기 착용 후 불편감을 중심으로 이해 해결을 위한 피팅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함입니다. 보청기에서 자꾸만 윙윙 또는 삐 거리는 소리가 나서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처음부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데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이런 증상으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귓구멍에 끼워서 사용하는 CIC형 보청기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하다가 외도의 피부가 얇아지면서 보청기가 헐거워서 보청기의 마이크와 리시버 사이의 소리의 되돌이, 즉 피드백 현상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청기가 헐거우면 소리 나는 것도 불편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청기가 귓구멍에서 빠져서 분실하거나 분실할까봐 신경 쓰여서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음식을 씹을 때 CIC 보청기가 자꾸만 귓구멍 밖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도 보청기가 빠져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CIC형 보청기인 경우 웨이도의 윤곽을 다시 실리콘으로 본을 떠서 보청기의 쉘을 다시 제작하거나 보청기에 덧붙여서 웨이도 입구 뒤의 이개강, 케이븐 콩카에 위치시켜 보청기 외부 이탈을 방지하는 캐널락을 달아드립니다. RIC형 보청기의 팁 사이즈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죠. 팁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잘 빠지면 고막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줄어들어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여전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팁을 다른 사이즈 혹은 형태를 교체하거나 환자의 웨이도에 맞춤형 팁을 제작해드리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때는 보청기의 분실률도 덩달아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청기가 혹시나 귓구멍에 이탈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실 방지 끈을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CIC 보청기에 덧붙여서 이개강에 위치시켜 CIC 보청기 이탈을 방지하는 캐널락입니다. 환자의 이개강 크기에 맞추어 제작할 수 있습니다. RIC형 보청기는 다양한 형태의 이어팁을 사용할 수 있죠. 환자에 따라서는 맞춤형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귀걸이형 보청기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분실 방지 끈입니다. 한쪽 끝은 보청기에 나머지는 옷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두 번째 불편함입니다. 보청기 첫 착용 후 한 달째 재방문하여 피팅을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환자들께서 보청기 소리가 좀 부족해서 키웠으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워낙 초기 보청기 피팅 때 보청기 소리의 적응을 위해서 목표로 한 게인의 80% 정도로 매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째 보청기 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보청기에 대해 적응을 잘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유들, 예를 들어 환자의 청력이 나빠졌는지, 귀지가 보청기 팁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보청기 사용을 못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보청기의 목표로 한 소리 증폭값에 어느 정도 실제 소리를 넣어주는지 알기 위해서 스피치 매핑을 시행합니다. 스피치 매핑 화면입니다. 좌측기의 스피치 매핑이며 파란색 실선이 환자의 실제 청력값을 입력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불쾌 역치값을 입력한 다음 프로그램이 세 가지 상황에서 보청기의 주파수별 최적 게인값을 계산해줍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십자가는 작은 소리, 소프트 사운드에 대해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 게인입니다. 바로 아래 보이는 초록색 가로선들은 보청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작은 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리를 실제 출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값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청기 출력 그래프의 값의 중간인 초록색 실선이 목표 게인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목표값의 부족한 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피치 매핑 검사 결과와 환자의 실제 면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보청기 주파수별 증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에버리지 사운드나 라우드 사운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피팅에 참고합니다. 따라서 보청기 소리가 작아서 불편한 경우에는 우선 보청기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보청기의 리시버 팁에 귀지가 껴서 막혀 있지는 않은지 청소가 중요합니다. 보청기 클리닉에서 스피치 매핑을 할 때는 잘 들리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보청기를 안쪽으로 제대로 끼우지 못해서 보청기 리시버와 고막 사이가 멀어서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른 착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스피치 매핑의 결과를 반영해서 주파수별로 보청기의 게인값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청기 조절은 정기적으로 청력검사 및 스피치 매핑을 통해 피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 착용 후 한 달, 석 달, 이후로는 매 6달마다 청력검사 피팅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불편함입니다. 오히려 보청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오히려 보청기 잡음이 커서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그릇 부딪히는 소리, 책 바닥에 내려놓거나 구둣발 소리가 거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청력이 나쁘면 동반되는 누가 현상, 리크루트먼트 피나미넌이 생겨서 소리의 강도가 증가할 때 어느 순간 비정상적으로 소리가 크게 들려서 불편한 경우 때문일 수도 있고, 보청기 첫차 경우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원인들로 찾아서 교정해 줘야겠죠. 보여드리는 스피치 매핑 그래프는 하늘색으로 표현된 라우드 사운드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큰 출력을 내서 불편한 경우를 보여드립니다. 십자 모양의 목표 게인에 비해서 보청기의 출력이 과도하게 큰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경우 환자들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지나치게 시끄러워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는 게인이 작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파수별 적절한 보청기 출력 게인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청기를 제대로 착용하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잘못 착용해도 소리 울림, 그릇 깨지는 소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IC형 보청기의 경우 웨이도에 삽입하는 이어돔이 웨이도 크기에 비해 너무 작을 때 역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큰 이상이 없다면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지만 사용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만약 조용한 장소에서도 보청기 자체의 잡음 때문에 시끄럽다면 보청기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내부 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하는데 큰 소리가 불편하다면 보청기의 최대 출력인 OSPL 90, 아웃풋 사운드 프레셔 레벨을 낮출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번째 불편감입니다. 방 안이나 집안처럼 조용할 때는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야외에서 사용할 때 주변 잡소리가 너무 커서 원하는 분과 대화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청기 사용 시간을 점점 더 늘려서 보청기로 들어오는 소리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에 완전히 적응하는 시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필요합니다. 보청기로 들어오는 많고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의 청각 대뇌가 채로 거르듯이 필요한 소리와 불필요한 소리로 분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보청기의 압축 기능을 사용해서 소음 조절을 하는데 대부분의 보청기들은 압축 시작점을 조절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음으로 불편한 경우에는 압축비를 높여서 큰 소리가 작은 이득으로 증폭되게 하고, 작은 소음인 경우 오히려 압축비를 낮추거나 익스펜션 기능 조절을 통해 작은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소음 감쇄 기능을 조정해서 최대한으로 조정 레벨을 올리도록 합니다. 이때 필요한 소리가 일부 덜 들릴 수도 있으므로 환자와 잘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고, 스마트폰으로 조절 가능한 경우는 사용 방법을 교육합니다. 다섯 번째 불편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TV 시청을 편하게 하려고 보청기를 구입하시기도 합니다. 뉴스 앵커들은 발음이 정확해서 알아듣기 쉬운데 예능이나 리얼 버라이티 쇼 같은 경우는 놓치는 소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영화도 자막이 있는 외화를 많이 시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착용하고 TV를 시청해도 들리는 소리는 예전보다 큰 것은 맞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의 받침이 불분명하면 예를 들어 밥 먹었냐와 밥 먹었냐를 헷갈릴 수 있겠죠. 특히 고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의 고음역의 출력을 상향 조절해 드립니다. TV와 나 사이에 무수히 많은 환경 잡음들,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들이 섞여서 TV 시청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TV에 블루투스 모듈을 추가하거나 스마트 TV인 경우 직접 보청기와 연결해서 스트리밍을 통해 주변 잡음 없이 똑똑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향성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변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역시 보청기의 소음 감소 기능을 강화합니다. 여섯 번째 불편함입니다. 보청기를 쓰고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음식 씹는 소리가 너무 크기도 하고 식당의 환경 소음이 너무 커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CIC형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음식을 씹을 때 자꾸 보청기가 밖으로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선 주변 환경 소음을 낮추는 것과 동일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귓구멍에 꼭 맞게 들어가는 CIC형 보청기의 경우 동굴 속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은 폐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씹는 소리가 울려서 불편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선 보청기를 귓구멍 속에 꼭 맞게 집어넣도록 교육하고, RIC형 보청기와 같이 개방형 보청기의 사용을 권하거나 CIC형 보청기에 벤트를 추가해서 이러한 폐쇄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나에게 필요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앞의 사람 소리를 잘 듣도록 방향성 마이크로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앉은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죠. 최신 고가의 보청기는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서 소리 방향 적응형 방향성 마이크로폰 기능이 있기는 한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갈 때는 방향성 마이크로폰 대신 무방향성 마이크로폰으로 마이크로폰의 세팅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청기에는 몇몇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전용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식기류가 부딪히거나 주변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저음역과 고음역의 게인을 줄이고 대화 영역의 주파수 음역의 게인을 강조하는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 불편함입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목소리보다 저기 멀리 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사람 목소리가 더 커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까운 소리는 상대적으로 큰 소리이고 멀리 있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입니다. 보청기는 큰 소리는 줄여서 들려주고 작은 소리는 키워서 들려주도록 세팅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멀리 떨어진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바람에 정작 내가 들어야 하는 소리가 방해받거나 보청기가 소리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청기 압축 비율을 낮추어서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을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을 줄이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조절 후에 환자가 일정 시간 테스트해보고 만족스러운지 확인한 다음 귀가하시도록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8번째 불편함입니다. 드물게 보청기를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주변 소음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해서 말하고 듣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큰 소리의 압축을 시작하는 시점인 어택 타임과 소리가 줄어들어서 압축을 풀어주는 릴리스 타임의 시간차가 있어서 특히 대화를 시작할 때 초반에 너무 큰 소리로 들리거나 대화 중간중간에 주변 소음이 윙 하고 커지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때는 압축 해제 시간을 조절하거나 환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고 드물게 압축 해제 시간 조정이 불가능한 보청기의 경우 선형 증폭 방식을 이용해서 압축 비율을 약간 낮게 해주면 어느 정도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보청기를 할 때 불편함입니다. 보청기를 한 것보다 오히려 보청기를 안 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더 잘 들리고 편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스마트폰 등의 전화기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볼륨을 올려서 사용하면 보청기를 한 번 더 거쳐서 듣는 것보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너무 큰 통화음으로 대화를 하면 주변 사람들 역시 불편하겠죠. 이때는 귀걸이형이나 RIC형 보청기의 경우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귓구멍이 아니라 귀 뒤 약간 위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 역시 이에 맞춰 받는 것이 좋겠죠. 수화기나 스마트폰의 올바른 위치를 설명드립니다. TV 시청 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보청기 간의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주변에 방해하는 잡음 없이 깨끗한 통화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별로 중계기를 액세서리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자체 블루투스 기능으로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청기 클리닉에서 피팅 및 상담을 하면서 환자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9가지 대표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피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IT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들이 극복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청각 재활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스피치 매핑, 면담을 통한 피팅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매번 방문할 때마다 보청기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외도 상태는 귀지 없이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각 회사별로 제공되는 보청기 피팅 프로그램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강의 내용 외에도 보청기 착용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다양한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청기 클리닉에서 보청기 착용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여러가지 불편감들과 그 해결 방안 및 피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보청기 클리닉을 운영하실 때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